안녕하세요. 호랑코리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TK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썸네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김부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일단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가 올렸던 영상이 이제 몇 개 안 되지만 그 중에도 댓글을 보니까 조금 강경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조금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죠. 모두가 조금씩은 다른 생각을 할 거고 같은 지지를 하더라도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중립에서 어떤 부분을 잘했고 못했고 이런 이야기를 모두 꺼내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퇴색되지 않게 조금 열은 줄이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는 점을 한 번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긴 영상이 될 거고 이제 그만큼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제 시청자분 그리고 저를 구독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 모두 끝까지 저와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은 참 묘한 정치인입니다. 전 누군가에게는 김부겸은 대구에서 민주당 깃발을 꽂은 사람이고 지역주의라는 오래된 벽에 균열을 낸 상징 같은 인물이기도 하죠. 또 누군가에게 김부겸은 좋은 말은 다 하지만 결국 선거 앞에서는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정치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두 평가가 동시에 붙는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싸워 본 사람이고 동시에 그 싸움이 얼마나 잔인한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김부겸은 원래 편한 길을 갈 수도 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군포에서 삼선도 했고 전국 단위 정치에서 자리도 있었고 더 안정적인 길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버리고 민주당의 험지 대구로 내려갑니다.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40.3%라는 야권 후보로서는 이례적인 득표를 했고 2016년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 갑에서 당선되면서 대구에서 진보 계열 정당 후보로서는 상징적인 승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전력 때문에 김부겸은 오래도록 지역주의를 깨려 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부겸을 볼 때 그냥 민주당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를 것 같았죠. 유권자를 함부로 재단하지 않을 것 같았고 편 가르기보다는 설득을 택할 것 같았고 상징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오래 버티면서 싸운 사람처럼 보였죠. 그 이미지 위에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커리어가 쌓인 겁니다. 즉 김부겸은 단지 대구에서 고생만 한 사람이 아니라 중앙정치와 행정 경험까지 갖춘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2026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를 만장일치로 단수 공천한 것도 바로 이 상징성과 경륜을 동시에 평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6년 김부겸은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구시장으로 나왔어요. 3월 3일, 3월 30일, 3일은 실수예요. 3월 30일 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이 4월 3일 이제 김부겸을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지역 여론조사에서 김부겸이 49.5%로 1위까지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난 김부겸을 지지한다 이러면서 이제 공개 지지 선언까지 하면서 선거판이 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김부겸은 단순한 야당 후보가 아니라 보수 텃밭을 흔들 수 있는 실제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은 누군가가 강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강해 보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인물의 장점만 보기도 쉽고 그 장점을 만든 구조와 약점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김부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 대단한 서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사가 곧 면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김부겸처럼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일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에서 제일 오래가는 위선은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할 때가 아니라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던 사람이 필요한 순간마다 자기 원칙을 유연하게 재해석을 할 때 생기기 때문이죠. 김부겸을 볼 때도 바로 그 지점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균열은 그의 영남 인식에서 나옵니다. 2020년 김부겸은 지금은 영남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고 표현했고, 영남은 보수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시에 호남은 민주당을 심판할 줄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 비슷한 취지의 또 비교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지역 언론과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김부겸은 영남권 비하를 한 게 아니라 영남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 사랑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부겸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영남을 정말 싫어해서 저렇게 말했느냐, 아니면 오히려 애정이 있으니 저런 문제의식을 말을 했느냐, 이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결정적인 건 항상 듣는 사람의 감각입니다. 지역주의를 깨겠다는 정치인이 유권자를 향해서 당신들 정치 성향이 문제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분석이 아니라 분개로 들리기 쉽습니다. 바로 여기에 김부겸의 오래된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구조를 비판한다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때때로 자신이 그 구조의 일부로 재단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즉 김부겸의 문제는 틀린 말을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기는 방식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은 2026년 선거에서도 반복됩니다. 이번 출마 선언에서 김부겸이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이 대구 시민을 표 찍는 기계처럼 취급한다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대구 시민이 표 찍는 기계냐며 반발을 했고, 이 발언을 지형 모독 프레임화로 전환했죠. 여기서도 팩트는 정확히 짚어야 됩니다. 김부겸이 대구 시민을 직접 기계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그의 원래 화살은 국민의힘을 향한 거였는데, 그런데 정치인은 원래 뜻과 실제 전달이 자주 달라집니다. 김부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구조 비판을 던졌지만 대구 유권자들 입장에선 결국 이렇게 들릴 겁니다. 당신들 지금까지 너무 쉽게 속았다. 당신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건 비판일 수는 있어도 결코 따뜻한 설득은 아닙니다. 즉 김부겸은 여전히 대구를 바꾸겠다고 말하면서도 대구 유권자와 대화하는 방식에서는 미묘한 우월감이나 훈계의 톤을 완전 떨쳐내진 못했다라고 평가가 들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은 원래 대구에서 이기기 어려운 정당 소속으로 싸워온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권자 존중의 언어가 필요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언어를 구사를 한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험지에서 싸운 정치인일수록 가끔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현실을 깨우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유권자를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깨워줘야 하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정치는 설득이 아니라 계몽이 됩니다. 그리고 계몽의 언어는 반드시 반발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김부겸 첫 번째 모순입니다. 지역주의를 깨려는 정치인이지만 정작 지역 유권자에게는 때때로 가르치듯 말하는 정치인.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부겸의 더 큰 딜레마는 이번 선거에서 박정희와 박근혜를 끌어안으려는 시도에서 터졌습니다. 4월 초 대구시장 선거 전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박정희 브랜드 경쟁이 본격화가 됐어요. 김부겸은 엑스코를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바꾸자는 구상을 내놨고, 국민의힘 주자들 역시 박정희 공항 같은 구상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 이거를 두고 대구시장 선거전이 박정희 브랜드 선점 경쟁으로 흘러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대충 보면 김부겸도 결국 표 얻으려고 박정희까지 이용하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더 깊게 봐야 됩니다. 대구에서 박정희는 단순한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박정희는 산업화와 국가의 성장의 상징이고, 또 누군가한테는 유신 독재와 국가 폭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건드린다는 건 단지
보수표를 의식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건 곧 대구라는 도시의 기업과 정체성 전체를 건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김부겸이 이걸 몰랐을 일은 절대 없겠죠. 똑똑한 사람인데.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카드를 꺼낸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는 이번 선거를 민주당 후보가 보수 텃밭에 들어가는 단 한 번 의미 있는 싸움을 해보자 수준으로 안 봤기 때문입니다. 안 봤어요. 본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진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김부겸은 그냥 이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승리에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기고 싶으면 대구의 상징을 비껴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이 선택은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대구에서 선거를 하면서 박정희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순간 애초에 대화의 문 자체가 닫혀버릴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전략이 어디서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는가? 민감한 문제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인혁당 사건입니다. 인혁당 재건이 사건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체제 아래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사형 집행된 뒤에 훗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사법살인의 대표 사례로 자리를 잡았어요. 김부겸 본인도 4월 10일 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이라고 다 밝혔다고 이제 실드를 깠죠. 일단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진하게 뒤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부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한쪽에서는 김부겸은 대구의 보수 정서를 포용하겠다 하면서 박정희를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이름을 선거 마케팅에 쓰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충돌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4월 9일 인혁당 사건 51주기를 맞아서 유족들은 김부겸의 박정희 마케팅에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김부겸은 다음날 유족들에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을 했고요. 그는 동시에 시장 후보로서 시민 마음을 모으기 위한 정책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표현이 또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근데 하나예요. 김부겸의 핵심 모순이 제일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김부겸은 오랫동안 지역주의를 넘어선 정치의 상징으로 소비를 해왔죠. 본인 자신의 이미지를. 그 상징의 핵심은 특정 지역 정서나 특정 진영의 신화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그는 대구를 얻기 위해서 대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징을 정면으로 들고 다룬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선거라는 건 결국 현실 언어로 말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겨야죠. 하지만 바로 그 현실 정치가 그가 쌓아온 상징 정치와 충돌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는 아닙니다. 이건 구조예요. 이것도. 김부겸은 지금 두 개의 정치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주의를 넘는 가치의 정치, 다른 하나는 대구에서 실제로 이기기 위한 상징의 정치. 그런데 이 두 개는 생각보다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가치의 정치가 지역 상징을 경계할 때 선거의 정치는 그 상징을 활용하라고 요구합니다. 김부겸은 지금 그 사이 줄 위를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줄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흔들렸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김부겸만 비판하고 끝내고 싶어 하죠, 사실. 왜냐면 빨리 스트레스를 풀고 싶거든. 근데 그건 사실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더 큰 문제는 사실 김부겸 개인보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얼마나 심하게 무너지고 있는가에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구 선거판에 김부겸이 커진 이유를 김부겸이 너무 대단해서라고 해석하면 현실을 놓치는 겁니다. 실제 최근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유력 주자로 주호영, 이진숙 등이 컷오프가 돼서 반발이 심했죠.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4월 중순 이후에도 갈등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연합뉴스에서 이거를 보고 보수 분열 그림자다, 원팀 실종이다, 뭐 4분 5열이다 같은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다들.
이건 단순한 공천 잡음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보수 정치의 장기 독점이 낳은 피로와 자기 파괴에 가까워요. 한 정당이 오랫동안 특정 지역을 사실상 독점하면 처음에는 안정이 생기죠. 잡음도 없고 잘 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관성이 생겨요. 관성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긴장이 사라져요. 근데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긴장이 사라진 조직은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경쟁자가 바깥에 있지 않으니 안에서 서로를 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딱 대구가 딱 그 단계입니다. 겉으로는 아직도 보수 텃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후보를 정리하는 것조차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위로 김부겸이 들어온 거예요. 즉 이건 김부겸의 기적이라기보단 보수의 붕괴가 만든 틈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 늘 남을 향해 하던 말이 지금 그대로 자기 자신한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마치. 경쟁이 없으면 썩는다. 독점은 오만을 만든다. 한쪽만 믿으면 결국 시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 김부겸이 2020년에 영남을 향해 던졌던 문제의식도 결국 이런 방향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병을 가장 심하게 보여주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에요. 그리고 더 냉정하게 보면 여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경고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바로 일당 독점은 방향만 바뀌어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민주당 쪽이 대안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독점을 할 때 지역을 병들게 했다고 해서 반대로 민주당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자동으로 건강한 정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정치가 건강해지는 건 어느 한 진영이 이겨서가 아니라 어느 진영도 시민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게 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오래 누린 건 사실상 어차피 우리를 찍는다는 확신 때문이었죠. 그 확신은 민심을 존중하기보다는 민심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민주당이 대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강력한 지배구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 역시 우리가 옳으니 시민이 따라오면 된다는 식으로 확신에 빠져들게 되면 똑같은 병을 앓게 될 겁니다. 즉 김부겸이 비판해온 묻지마 지지의 문제는 영남 보수에만 갇힌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의 구조적 질병입니다.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독점의 문제입니다. 독점. 보수가 오래 독점하면 보수는 시민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진보가 오래 독점하면 마찬가지로 진보는 스스로 도덕의 기준으로 착각을 하게 되겠죠. 전자는 오만이 되고 후자는 위선입니다. 그리고 오만과 위선은 결국 똑같이 시민을 지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김부겸 선거를 보면서 정말 봐야 할 거는 대구에 민주당이 들어오느냐 하나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구가 드디어 어느 한쪽을 무조건 찍어주는 도시가 아니라 누구든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버릴 수 있는 도시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변화라는 거죠. 김부겸이 이기느냐 지느냐보다 그 변화가 더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과 피로는 정치권 안에서만 감지되는 게 아니에요. 최근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과 보수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도 공천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죠. 주호영 쪽에서 공관위원장이랑 특정 유튜버 특정 후보 사이에 연결 의혹까지 제기한다는 보도도 나왔고, 홍준표는 보수 정당이 이른바 틀튜버에 휘둘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까지 합니다. 동시에 전환길과 고성국처럼 보수 성향 온라인 영향력 그룹 내부의 충돌도 기사화가 됐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진보는 그런 게 없는데 진보는 서로 너무 좋아 막 나는 대통령님 사랑해, 나는 민주당 너무 사랑해. 근데 보수는 항상 싸우기 바빠요. 누가 잘 됐니, 누가 잘못했니, 저건 맞니, 저건 틀리니, 네 맞고 내 맞고.
너 맞고 나 맞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결국엔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이걸 너무 단순화해서 모든 유튜버가 반발 중이다라고 하면 근데 과장이긴 하죠.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보수 진영 안에서도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결집하는 것보다는 내부 비판과 영향력 다툼, 정당과 크리에이터 사이의 불신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정당이 유지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붙어서 유튜버들이나 이런 뭐 틱토커들이나 붙어서 우리 당은 이렇고 다른 당은 이게 안 좋았고 서로 이제 네거티브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정치 선전을 같이 달려주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수는 그들끼리도 안 좋아요. 이게 지금 뭐 개판이 됐습니다. 즉 지금 김부겸이 상대하는 건 이건 보수의 외곽 여론장도 예전처럼 단일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위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한 팬덤 싸움이 아니라 보수 진영의 메시지 생산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김부겸이 상대하는 건 단단한 보수가 아닙니다. 지쳐있고 갈라져있고 누가 진짜 보수인지조차 서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보수예요.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김부겸은 다시 자기 서사를 꺼내 듭니다. 나는 대구를 안다. 그리고 대구에서 싸워봤다. 중앙정부와도 일할 수 있다. 정치꾼이 아니라 나는 행정가다. 이 메시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충분히 먹힐 수 있습니다. 홍준표의 공개 지지도 이번 이런 이미지를 강화해 줬죠. 홍준표가 김부겸을 능력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라고 표현한 것도 그런 맥락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이 자동으로 정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역시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분명한 모순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유권자를 향한 훈계의 언어, 확장을 위한 상징 정치, 그 상징 정치가 불러온 역사인식 충돌, 그리고 스스로 비판하던 독점 정치의 논리를 언젠가 반대 방향에서 다시 재현할 수도 있다는 구조적 위협, 이걸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부겸은 대구에 들어온 민주당 그 자체가 아닙니다. 김부겸은 오랫동안 굳어있던 보수 텃밭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그는 그 약해진 틈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자기 원칙도 시험대에 올려놓은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단순한 김부겸 찬반이 아닙니다. 이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선거예요. 첫 번째, 보수는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제일 크죠. 두 번째, 김부겸은 왜 지금 이 틈을 메우는 대안처럼 보이는가? 세 번째, 그 대안 역시 훗날 또 다른 독점과 위선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시민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유권자들이 뭘 위험하게 생각해야 하는가예요. 결국 핵심은 한 사람의 승패보다 한 도시의 정치적 감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구가 국민의 힘을 버리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누구도 대구 시민을 당연한 표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제일 변화고 그게 진짜 정치겠죠. 그리고 만약 그 변화가 생긴다면 그건 김부겸 개인의 승리라기보다 대구 유권자가 오랜 습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 변화 없이 단지 권력의 방향만 바뀌는 거라면 그건 변화가 아니라 자리 교체에 불과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오래 앉아있던 자리에 민주당이 앉는다고 해서 정치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썩은 의자는 앉는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새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가 앉느냐가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이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시민들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을 보면서 두 문장을 동시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김부겸은 분명 대구에서 싸워본 사람이고 보수 텃밭을 실제로 흔들 수 있는 면안되는 인물이다. 그의 출마와 민주당 단수공천, 현재 여론 흐름은 그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김부겸 역시 깨끗한 상징 뒤에 숨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유권자를 훈계하는 언어를 써왔어요. 박정희를 통해서 확장을 시도하다가 인혁당의 상처와 충돌도 했고요. 그가 비판해온 독점 정치 그 위험은 방향만 바뀌어도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 더는 보수의 본산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졌어요.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보수의 안정이 아니라 보수의 피로, 분열, 오만, 그리고 자기 소비에 가깝다는 겁니다. 공천 갈등이 계속되고 컷오프 반발이 이어지고 내부 단일화와 무소속 변수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조직의 긴장감이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의 진짜 질문은 김부겸이 옳으냐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틀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대구는 이제 누군가를 무조건 찍어주는 도시를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끝이 또 다른 일당 독점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정치는 원래 누가 더 착하냐 뽑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더 위험한지를 가려내고 그 위험이 커지기 전에 끌어내리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면 보수도 긴장하고 진보도 긴장하겠죠. 그 시스템이 망가지면 보수는 오만해지고 진보는 위선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싫어하게 되겠죠. 지금 한국 정치가 여기까지 온 이유도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정당들이 시민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자기 편을 관리하는 데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김부겸도 그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미 그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번 선거를 볼 때는 우리는 누구 하나를 영웅으로 볼 필요도 없고 누구 하나를 악마로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더 냉정하게 보면 됩니다. 김부겸은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기회를 자기 손으로 열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은 이제 그 둘 모두에게 처음으로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물어볼 수 있죠, 이젠. 그래서 당신들은 정말 우리를 존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김부겸도 시험을 맞을 것이고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시험을 맞게 될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그 질문 자체가 살아있다면 그 도시의 정치는 이미 한번 진화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고 저를 믿는 호랑코리아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